우리나라는 나이랑 경험에 따라 서열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몇 살이세요? 얼마나 일하셨어요? 이런 걸로 은근히 서열 정리를 해서 일명 족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종종 서열이 애매모호하거나 혹은 빠른 생일이라서 학교를 일찍 들어온 사람을 만나면 족보가 꼬이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동갑인 친구가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가면 나는 동갑이고 친구니까 반말을 하지만 그 친구의 다른 친구들은 한 살 위니까 존댓말을 해야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개족보가 된 우리 집안 상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죠.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 않게 지냈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일단 부모님께 맡기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자립할 때까진 절대로 재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에 재혼은 꿈도 꾸질 않았죠. 그래서 처가랑 연락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혼자 있고 아픈 아내를 오랫동안 병 간호를 해서인지 처가에선 제가 늘 신경이 쓰였나 봐요. 이젠 남남이나 다름없는데도 잊지 않고 연락을 주곤 했죠. 특히 처제가 밑반찬도 갖다 주고 우리 아이와 가끔 놀아줘서 늘 고마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처제가 자진해서 온 건 아니었고 장모님이 억지로 시켜서 온 거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사실 처제는 40 넘어 변변한 직장도 없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잘 갈까 궁리만 하는 처갓집의 골칫덩어리였죠. 하지만 저에겐 고마운 처제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처제에게 왜 결혼 안 해? 어떤 스타일 남자랑 결혼하려고 이렇게 뜸들이는 거야? 라고 물으면 처제는 저는 아빠같이 다정하고 돈 많은 남자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하곤 했죠. 그땐 그게 농담이려니 했고 자주 놀러 오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게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할 줄은 몰랐네요. 그날이 아마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처제가 반찬 좀 해왔다며 저희 집에 들렀고 늘 그렇듯이 반갑게 처제를 맞이했죠. 그리고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마침 저의 친형이 집에 불쑥 찾아온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친형과 처제는 사돈지간이잖아요. 틀림없이 집안 행사 때 오가다 몇 번 본 적이 있을 텐데 솔직히 사돈네 식구들까지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형과 처제는 이렇게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굉장히 서로를 반가워하더군요. 저야 양쪽과 다 잘 아니까 중간에서 편하게 식사라도 하라며 자리를 마련했고 아이까지 넷이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아이는 큰 아빠의 이모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한 집에 사는 가족인 것 같아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더군요. 저도 오랜만에 친형 그리고 처제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어느 날 형이 소주 한잔 하자는 겁니다. 목소리가 너무 진중해서 뭔 일이 있나 하며 만났죠. 그런데 형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형수님도 잘 계시고 아이까지 있는 형이 그런 말을 하니까 순간 놀랐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그게 너 처제랑 만난다. 그 말을 듣는데 지금까지 먹은 것을 토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멀쩡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저희 처제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 싶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군요. 게다가 처제가 먼저 친형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해서 만남을 갖고 서로 사귀게 됐다는 겁니다. 친형이 그 이야기를 덤덤하게 하는데 듣는 내내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러면서 친형이 하는 말이 나 이혼하고 네 처제랑 재혼하려고 한다 이러는 겁니다. 진짜 드라마 한 장면처럼 목뒤가 뻣뻣해지면서 뒤로 나자빠지고 싶어지더군요. 하지만 얼른 정신줄 부여잡고 형수님이랑 이혼하고 처제랑 재혼할 때 이 사실을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형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는 둘이 사랑을 하든 말든 관계없지만 절대로 결혼만은 못한다며 말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형님 말만 듣고는 이해가 안 돼서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제도 형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정말 하늘이 노랗더군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내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리고 열심히 사는 형수님 얼굴을 무슨 염치로 뵙나. 제가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저 스스로가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당장 꺼지라고 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주변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도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야,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둘이 좋다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현실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후 정말로 형님은 형수님과 이혼을 하고 처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처제가 형수님이 돼버린 거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와서 미안하네. 나도 결혼을 반대했는데 이미 혼인신고를 했더라고. 얼결에 겹사돈이 돼버렸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게 결혼해서 어쩔 줄 모르겠네. 이러시는데 제가 다 답답한 겁니다. 물론 겹사돈이 아예 없는 일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는 형수와 이혼까지 하면서 처제와 결혼을 서둘렀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아예 형님도 그리고 형수님이 돼버린 처제하고도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형수님과 연락하며 제가 형수님을 위로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죠. 근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형수님을 위로해 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더군요. 왠지 어미 잃은 불쌍한 새를 보는 기분도 들고요. 형수님도 의지할 데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건 족보를 꼬이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상상도 하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제가 형수님이랑 엮이게 된다면 형님은 아내를 제수씨라 부르게 되고 저는 처제를 형수님이라 부르고 형수님은 처제를 형님이라 부르고 처제는 형수님을 동서라고 부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 개족보가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군요. 그래서 아주 잠시 동안 형수님을 여자로 바라봤던 마음을 접어버렸죠. 그리고 한 2년쯤 지났나 아버지가 병원으로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끼리 모이게 됐습니다. 당연히 형님과 형수님이 된 처제도 2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됐죠.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처제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형수님이라고 하기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제가 호칭 때문에 머뭇거리니까 형부, 사람들 없을 땐 편하게 처제라고 부르세요 라며 그나마 호칭 부담은 덜어주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례비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정확히 나눠주시면 깔끔했는데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걸리게 됐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는 편하게 우리 아들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저는 저대로 양보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된 처제가 갑자기 엄청 나대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남편이 마시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선산이랑 땅은 우리 남편이 갖는 게 당연하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렇게 순박하고 순진했던 처제가 갑자기 돈 앞에서 저렇게 변할 줄이야. 안타깝더군요. 한편으론 오기도 생기는 겁니다. 멀쩡한 아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한 형님도 싫고 그런 형님 유혹해서 형수 노릇하는 처제도 밉고 게다가 돈까지 밝히는 둘을 보니까 짜증이 나서 재산 분할은 법대로 공평하게 나누자면서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처제 표정이 싹 변하면서 서방님, 형부 일단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하시네요. 이러면서 눈을 확 흘기더니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언니가 왜 자꾸 짜증냈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그 말 듣는 순간 뚜껑이 완전히 열려서 먹다 남은 장례식장 육개장을 처제, 아니 형수님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형님은 제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고 저 역시 지지 않으니 몸싸움을 하고 아주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 부부 때문에 가뜩이나 서로 좋지도 않은 관계가 더욱더 안 좋게 돼버렸어요. 하지만 형님과 형수님이 된 처제 그리고 저희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찌저찌 해서 형님네와 제가 재산을 나눈 후 한동안 다시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형님네는 형님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회사 다니면서 잘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겁니다. 물론 저는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안 가도 상관이 없죠. 근데 사람 돌이란 게 어디 그렇게 쉽게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처제 문제로 시끄럽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사돈지간이고 한때는 저에게 장인이었는데 당연히 찾아뵙는 게 도리죠. 하지만 정말 가기가 꺼려지더군요. 가면 틀림없이 사위로 친형이 앉아있을 거고 처제는 상주니까 그 자리에 100% 있을 게 뻔하잖아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밤 늦은 시간에 찾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형님과 처제도 있더군요.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군요. 장인어른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얼른 장례식을 빠져나왔습니다. 형이 쫓아나오더니 와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정말 미운 형이었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싹 가라앉는 겁니다. 형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감정이 좀 풀어졌는지 조금씩 형하고는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처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런데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사건이 처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돈 문제였죠. 알고 보니 장인어른이 저에게 일부 재산을 상속을 해주신 게 화근이었어요. 이유는 제가 아내 병건호를 오래 해줘서 고마웠고 또 처제를 형님에게 시집 보내는 걸 막지 못해서 미안했고 그래서 죽은 아내 몫으로 만들어뒀던 돈을 물려준다는 게 유언 내용이었습니다. 유언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처제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형부, 아니 서방님, 이건 죽은 언니 몫이에요. 근데 서방님이 갖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돈 달라고 했어? 왜 나한테 매번 돈 이러는 거야 처제? 원래부터 돈 밝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며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처제라고 하지 마시고요. 형수님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돈은 죽은 제 언니 돈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은 언니? 웃기고 있네. 지금 처제 촌수로 따지면 죽은 언니가 아니라 동서야, 동서. 그 말에 처제는 발끈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열이 확 뻗쳐서 마침 가스레인지에 있던 빈 냄비를 들어 올리며 마침 육개장 하고 있었는데 육개장에 또 맞아볼래? 당장 안 꺼져? 라고 소리를 쳤죠.
처제는 짜증난 표정으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안 돼서 네 형수가 아니 처제가 돈에 좀 눈이 돌아가 있어. 네가 좀 이해해 주렴. 동생아 미안하다. 형이 사과를 하는데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일단 알았다고 했지만 유산으로 받은 약간의 재산은 결코 형님에게 주질 않았습니다. 그건 하늘에 있는 아내의 몫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천방지축으로 사고만 치고 돈만 밝히며 집안을 개족보로 만든 형님과 형수님은 하늘의 천벌을 받았는지 형님 사업은 정말 쫄딱 망했고 형수이자 처제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동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한 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깨소금이다라고 웃어넘길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제 가족이니까요. 뭔가 얽혀있고 복잡한 관계가 됐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인연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정말 저보다 족보가 완전히 꼬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